상상해보세요. 새벽 2시입니다. 내일 당장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굳게 결심했는데, 꼭 그럴 때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머릿속에서는 막 방금 끓여낸 매콤한 라면 한 그릇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미칠 것 같은 배고픔이 밀려오죠. 진짜 흔한 일상이죠. 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거울을 보며 자책하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하고요. 엄청 억울하죠, 사실. 그런데 수험생인 당신, 만약 이 끔찍한 식욕이 당신의 나약한 정신력 때문이 아니라 당신 몸속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미세한 방화쇠가 뇌를 향해 쏘아올린 생물학적 강제 명령이라면 어떨까요? 와, 정말 억울하면서도 솔깃한 이야기네요. 우리의 의지를 비웃듯이 몸이 스스로 체중을 조절한다는 이 무시무시한 메커니즘?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심층 분석의 주제죠. 네, 바로 설정점 이론, set point theory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자료는 2026년 3월 고1 모의고사 35번 지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영어 텍스트를 단순한 시험 문제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네. 이 지문은 우리 몸의 지방세포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조종하는지 보여주는 막 한편의 완벽한 생물학 스릴러 같아요. 오, 생물학 스릴러. 표현 좋은데요? 이 스릴러의 서사를 완벽히 이해하는 순간 왜 출제자들이 이 지문을 그토록 매력적인 문제로 번영하고 싶어 하는지 그 숨겨진 논리 구조까지 저절로 보이게 될 겁니다. What's fascinating here is 이 지문이 생물학적 시스템과 수능 영어의 핵심 구문을 동시에 아주 완벽하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일석이조네요. 표면적인 단어 뜻만 외우는 건 지루할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시스템 개요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물학적 인과관계가 문법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진짜 독해입니다. Okay, let's unpack this. 그럼 바로 이 잔혹한 생물학적 규칙의 첫 문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set point theory concept is that your body has a stable quantity of fat cells by the time you are an adult. 핵심이 바로 나오네요. 네, 그리고 곧바로 쐐기를 박는 다음 문장이 이어지죠. The more weight you carried in your childhood and your teenage years, the more fat cells you will have as an adult. 이 두 문장이 바로 설정점 이론의 가장 뼈대가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stable quantity, 즉 안정적인 수량이라는 표현하고요. 뭐뭐 할 때쯤이면 이라는 뜻을 가진 by the time입니다. 아, by the time. 네, 성인이 되는 시점에 도달하면 지방세포의 수량 자체가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버린다는 뜻인 거죠. 아, 약간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 몸을 거대한 지방세포 공장이라고 상상해 봤거든요. 오, 공장이요? 네, 이 공장의 규칙은 아주 단호해요. 우리가 18살, 즉 성인이 되는 by the time에 도달하면 공장장이 더 이상 새로운 상자, 즉 지방세포를 만들지 않고 생산 라인의 전원을 아예 내려버리는 겁니다. 전원을 끈다. 항고에 쌓인 상자의 개수가 평생의 stable quantity가 되는 거고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생산 라인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락인, 즉 잠금 상태가 되는 거죠. 무섭네요, 진짜.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 잠금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에 체중이 많이 나갔을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지방세포의 수가 더 많아진다고 아예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살이 쪄 있었다면 네. 이 공장장이 가동을 멈추기 전까지 막 미친 듯이 초과 근무를 해서 상자로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성인이 되어 공장문이 닫히는 순간 이미 내 몸속에는 남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지방세포 상자가 꽉꽉 들어찬 상태로 평생의 기준점이 세팅되어 버리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어릴 적 체중이 성인기 지방세포 수의 절대적인 기준점을 결정짓는 비례 척도가 되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출제자의 시선으로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출제자의 시선이요. 수험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방금 읽으신 두 번째 문장 구조를 보세요. The more weight you carried 어쩌고, the more fat cells you will have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른바 더 비교급 구문입니다. 아, 네.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고 기계적으로 외우는 그 구문이요. 이거 서술형 단골 손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저자가 이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하필 이 구조를 선택했을까요? 그냥 영어를 좀 멋있게 쓰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하죠.
어린 시절의 체중과 성인기의 세포수 사이에 존재하는 그 피할 수 없는 수학적 비례관계를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문법적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아, 인과관계를 보여주려고. 네, 원인과 결과가 정확히 비례해서 움직인다는 이 생물학적 팩트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틀은 없거든요. 출제자들이 이 문장을 주어, 동사, 수위일치나 어순배열 문제로 사랑하는 이유도 단어의 배열 자체가 논리적 비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문장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문법이 곧 생물학적 규칙 그 자체를 대변하고 있었네요. 와우.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당연하고도 절망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죠? 공장문은 닫혔고 내 몸엔 이미 수많은 지방세포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그럼 성인이 된 후 제가 막 피나는 노력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10kg을 뺀다면 이 상자들은 몸 밖으로 버려지거나 파괴되는 걸까요? 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지문의 다음 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These fat cells then become fuller or thinner as you gain and lose weight as an adult.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네. 이 문장은 수많은 다이어터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동시에 이 지문에서 가장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를 가진 문장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을 뺀다고 하면 몸속의 지방 덩어리들이 막 불타서 없어진다고 상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세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지 thinner, 즉 얇아지고 홀쭉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살이 찌면 다시 fuller, 가득 차오르고요. 네. 지방세포의 개수 자체는 단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거든요. 생존 본능이요? 네. 우리 몸은 오랜 기아 상태를 견디며 진화해 왔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중한 창고인 지방세포를 스스로 파괴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내용물을 잠시 비워둘 뿐이죠. 마치 바람이 꽉 찬 풍선에서 바람만 살짝 뺀 상태 같네요. 오, 풍선 비유 완벽해요. 풍선의 개수는 처음 샀을 때 그대로 100개인데 바람이 빠져서 크기만 쪼글쪼글해진 상태로 몸속에 둥둥 떠다니는 거죠. 언제든 다시 바람을 불어넣을 준비를 하고요. 그 쪼글쪼글한 풍선이라는 시각화가 텍스트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세포의 수량, 즉 셀 카운트는 불변이고 오직 세포의 부피만 변한다는 이 대원칙을 이해하셔야 해요. 수량은 불변, 부피만 변한다. 네, 여기서 사용된 as라는 접속사를 꼭 눈여겨보세요. As you gain and lose weight. 체중이 늘고 품에 따라 세포가 얇아지거나 두꺼워진다는 뜻이죠. 뭐뭐 함에 따라. 맞아요. 시간의 경과나 상태의 비례적 변화를 나타내는 이 작은 단어 as가 성인이 된 이후 평생 동안 반복될 그 부피 변화의 굴레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생물학적 팩트가 등장하면 실전 시험에서는 어김없이 아주 교묘한 함정이 등장하잖아요. 그럼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이 문자는 출제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어떻게 나오죠, 보통? 아마 선택지에 이렇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성인이 되어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을 감량하면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가 모두 감소한다. 와, 급하게 막 쫓기듯 지문을 읽는 수험생이라면 네, 살이 빠졌으니까 저는 이 세포뇨 줄어들겠지 하고 상식의 함정에 빠져서 맞다고 착각하기 딱 좋네요, 진짜. 그러니까 텍스트에만 집요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문에서는 분명히 세포가 thinner, 더 얇아진다고 했지 결코 fewer, 더 적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겠네요. 당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착시 효과에 절대 속지 마세요. 수량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오직 부피만 변한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새벽 2시에 미친 듯한 배고픔, 그 미스터리를 풀 시간입니다. 흥미진진하죠? 다이어터의 몸속에 있는 그 수많은 바람 빠진 풍선들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이길래 우리가 라면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는 걸까요? 지문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소위 말하는 마의 구간이 등장합니다. 아, 그 문장이군요. 네, 들어보세요. The set point is a trigger in these cells that will send a message to your brain saying that your fat cells are getting too thin and that you must eat more. 이 문장은 정말 압권입니다. 이 지문이 가진 서사의 클라이막스이자 문법적으로도 가장 아름답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장이죠. 솔직히 수험생 입장에서 모의고사 3교시 영어 시간 막 체력이 다 떨어져가는 시간에 이렇게 대시 3번이나 반복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장을 만나면 숨이 턱 막히거든요. 그렇죠. 멘붕오죠. 다이어트로 홀쭉해진 지방세포들이 발악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해석이 자꾸 겉돌아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도대체 이런 구조는 왜 만들어진 거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합니까? 문장이 복잡해진 이유는 간단해요.
세포 내부에서 뇌까지 도달하는 그 긴급한 구조 요청의 생물학적 연쇄 반응을 한 문장 안에 전부 담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쇄 반응을 한 문장에 네. 이 문장을 억지로 끊어 읽으려 하지 말고 인과관계의 흐름에 따라 3단계로 해부해 봅시다. 가장 먼저 문장의 핵심 뼈대를 찾아보세요. 뼈대라면 The set point is the trigger. 설정점은 방아쇠다. 이거군요. 빙고. 우리 세포 안에는 체중의 기준선을 지키려는 센서, 즉 방아쇠,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게 1단계, 설정점 도달이에요. 그럼 이 방아쇠가 무슨 행동을 할까요? 첫 번째 대시 등장하네요. That will send a message to your brain. 맞습니다. 당신의 뇌로 메시지를 보낼 방아쇠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 즉 신호 발생과 전송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죠. 아, 쪼글쪼글해진 세포들이 참다 못해 뇌를 향해 SOS 구조 신호를 쏘아 올리는 장면이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3단계, 뇌에 도착한 그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분사구문 saying, 뒤에 접속사 that이 무려 2개나 연달아 나옵니다. Saying that and that. 이거요. 네, 이 2개의 that은 명사절을 이끌며 완벽한 병렬 구조로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that your fat cells are getting too thin. 지방세포가 지금 너무 얇아지고 있다. 즉,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다. Huck.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내용 and that you must eat more. 그러니까 당장 반드시 더 먹어라. 이것이 바로 뇌에 떨어지는 강력한 생존 명령인 거죠. 와, 이렇게 쪼개서 보니까 복잡한 문법 구조가 아니라 마치 진짜 다급한 무전 교신 내용처럼 들리네요. 오, 무전교신? 네, 막 이런 거죠. 여기는 설정점 센서, 뇌로 메시지를 송신하겠다. 첫째, 현재 세포들이 심각하게 얇아지고 있음. 둘째, 당장 음식을 섭취할 것을 명령함. 하하, 완벽해요. 문법적인 대세 병렬 구조가 사실은 뇌에 꽂히는 2가지 다급한 생물학적 경고였던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문장의 구조가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죠. 원인, 즉 세포가 얇아짐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연쇄적인 결과, 뇌로의 신호 전송과 식욕 폭발이 일어납니다. 논리가 쫙 이어지네요. 그래서 이 문장은 시험에서 문장 삽입, 즉 센텐스 인서션 문제로 떼어내기 너무나 좋습니다. 문장의 앞에는 반드시 다이어트로 인해 세포가 얇아지는 상황이 있어야 하고 문장의 뒤에는 식욕에 시달리는 인간의 행동이 나와야만 하니까요. 이 문장의 위치는 다른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인과관계의 도미노를 이해했다면 빈칸이나 문장 삽입 문제는 그저 퍼즐 맞추기에 불과하겠네요. 당연하죠. 자, 이제 이 잔혹한 생물학 스릴러의 결말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뇌가 더 먹어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2 문장을 보겠습니다. Different people's fat cells will have different set points, and the strength of the message is affected by the number of cells. 이 결론을 향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이어트 난이도 매트릭스라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해봤거든요. 2명의 인물이 있어요. 네, 비교해보죠. 대상 A는 어린 시절 날씬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지방세포를 딱 10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대상 B는 어린 시절 통통해서 지방세포를 1000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차이가 엄청나네요. 2 사람이 똑같이 다이어트를 해서 세포가 얇아졌다고 쳐볼게요. 세포 10개가 뇌에 배고파! 라고 외치는 소리와 세포 1000개가 단체로 시위를 하며 배고프다고! 라고 악을 쓰는 소리. 우와, 귀가 다 아프네요. 당연히 대상 B의 신호가 그 다이어트 난이도가 최상일 수밖에 없겠네요. 뇌로 가는 신호의 강도 때문에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The strength of the message is affected by the number of cells. 메시지의 강도는 세포의 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라고 서술한 겁니다. 여기서 쓰인 is affected by 라는 수동태를 보세요. 수동태요? 우리는 우리 몸이 가진 세포의 숫자에 의해 그 숫자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다수의 신호에 의해 지배당하고 수동적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문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000개의 풍선이 쪼글쪼글해진 채로 뇌를 향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으니 나의 얄팍한 의지력 따위는 그 생물학적 합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슬프지만 사실이죠. 그래서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 아주 무거운 단어로 시작하네요. 바로 thus, 따라서입니다. 수능 용어에서 thus, therefore, as a result 같은 연결사를 마주치면 그것은 단순한 부사가 아니라
필자가 당신에게 던지는 최후의 통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최후의 통첩. 네,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이자 궁극적인 결과가 그 뒤에 막 쏟아지기 때문이죠. 수험생 여러분, 더스를 보는 순간 정답의 힌트가 쏟아진다고 생각하세요. 결론은 너무나도 슬프고 처절합니다. 지방세포가 많고 설정점이 높은 사람은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와 싸워야만 한다. Will battle with a strong desire for food라고 끝을 맺습니다. 배틀이라는 단어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이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특히 battle with a strong desire for food 부분은 빈칸 추론, blank inference 문제의 타겟이 되기에 완벽합니다. 아, 빈칸 뚫기 딱 좋네요. 앞선 내용들, 어린 시절의 체중이 세포수를 고정시키고 다이어트를 해도 세포는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얇아진 세포들이 뇌를 향해 맹렬하게 신호를 보낸다. 이 모든 인과관계의 끝에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 전쟁이죠, 뭐. 맞아요. 결국 수많은 세포를 가진 인간은 다이어트를 할 때 엄청난 식욕과 물리적인 전쟁, battle를 벌여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결과가 도출됩니다. 글의 흐름을 이해한 당신이라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가벼운 식욕이나 성공적인 체중 감량이 아니라 강력한 욕구와의 사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지문 전체에 The Complete System Map, 큰 그림이 머릿속에 하나의 선명한 궤적으로 그려집니다. 어린 시절의 체중이 성인기의 지방세포 수를 영구적으로 고정시킵니다. 살을 빼면 이 세포들이 죽는 게 아니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얇아지죠. 네, 흐름 완벽해요. 얇아진 세포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설정점이라는 방아쇠를 당겨 뇌로 폭력적인 배고픔의 신호를 쏩니다. 결국 세포수가 많은 사람은 다이어트 중 남들보다 훨씬 거대한 식욕의 폭풍과 맞서 싸워야 하는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이 흐름만 기억하면 어떤 변형 문제도 풀 수 있겠어요. 영어 텍스트를 단순히 한국어로 1:1 대응시키는 번역 작업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의 생물학적 인과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경험, 이것이 바로 당신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끄는 진짜 독해의 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배운 구문과 논리 흐름으로 이번 모의고사는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You've got this. 오늘 우리는 단 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글에서 인간의 한계와 생물학적 생존 본능을 아주 깊게 읽어냈습니다. 네, 정말 알찬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신의 사고력을 이 교실 밖으로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오늘 지문에 따르면 우리 몸은 성인이 되는 순간 세포수를 무자비하게 잠금시켜버리고 살이 조금만 빠져도 뇌에 맹렬한 배고픔 신호를 보내도록 너무나도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식욕 억제제 같은 약물 치료는 그저 뇌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의 볼륨만 잠시 줄여놓는 임시방편 아닐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뇌의 식욕 신호를 억제하는 걸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성인이 된 후 잠금 상태가 된 그 무족의 지방세포 자체를 안전하게 지우거나 태초에 세팅된 그 설정점 시스템의 코드를 아예 리셋해버리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와, 대박. 영어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의학의 미래까지 고민하게 되네요. 수험생인 당신, 다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 아주 잠시만 여러분만의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텍스트 안에 갇혀있던 활자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당신의 세상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의 탐구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그 깊이 있는 탐구와 찬란하게 빛날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